제가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 도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씩 언지를 드리는데, 도구를 너무 종류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 40가지, 50가지 쫙 놓고 어떨 땐 이거 쓰고 이거 쓰고. (180cm짜리) 본넷 덮개입니다. 180cm가 가장 적합한 RV차, 승용차, SUV차 모든 차들을 다 덮을 수 있는 넓이이고요. 또 본넷을 넘어서 살짝 덮어줄 수 있는 넓이가 180cm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거를 덮게 되면은 본넷 위에다가 잠깐 물통을 올려놓을 수 있고, 잠깐 도구들도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고 하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본넷 덮개를 많이 사용하시고요. 또 글라스니트 필름을 하시는 분들은 사진 작업을 하실 때 본넷에서 딱 저렇게 올려놓고 글라스니트 로고가 나오잖아요. 요걸 또 뭐 홍보하실 때 본넷 덮개 사진을 올리시는 경우가 많죠. 자, 요거 설명을 제가 자세하게 해드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요건 대시보드 덮개입니다. 지금도 아마 전국에서 틴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대시보드를 꼭 사용하실 텐데, 전면 유리 시공하실 때 물을 뿌리죠. 그 물이 자동차의 대시보드 안으로 유입이 돼서 자동차의 그 제어 체계인 컴퓨터, 컨트롤 박스를 망가뜨리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커버입니다. 자, 이 커버를 쭉 사용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요. 왜? 대시보드 덮개는 이렇게 얇은 극세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갔을 때 물의 흡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물이 여기 끝에 묻더라도 이 안쪽까지 쫙 퍼지는 효과가 굉장히 큰 게 요 덮개입니다. 요 극세사입니다. 극세사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들어가서 이거를 소개를 했더니 미국에는 없대요. 미국에는 이런 소재가 없진 않겠지만 상용화해서 틴팅 그 대시보드로 사용하지 않는가 봅니다. 야, 이 커버는 모든 천들은 다 사각으로 생겨서 사각인 그 대시보드 덮개를 쫙 덮었더니 그 테두리가 꼭 이만큼이 남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접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테두리, 좌우측 하단 테두리는 두꺼운 상태가 되고, 필름을 스퀴징 하기 전에 밀어 넣을 때 양쪽이 두꺼우면은 애로사항이 있죠. 필름이 꺾일 수도 있고, 먼지가 유입될 수도 있고. 특히나 이 앞쪽 라인을 이렇게 아로를 져서 만들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아로를 져서 만들어서, 대시보드는 사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아로 모양을 똑같이 맞출 수는 없지만 모든 차에 공용으로 할 수 있는 비슷한 아로를 만들어서, 공용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아로 각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런 아로 모양을 만들어서 사용하시기에 좀 더 용이하시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요거는 폭이 1000이고 그 다음에 옆에 길이가 1600입니다. 압서 페이퍼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압서 페이퍼의 용도는 전면이나 후면은 사용하지 않고요. 측면 유리 시공을 해줬을 때 측면 유리 하단 부분에 고무 바킹, 스웨이드 바킹으로 되어 있죠. 근데 필름은 그 바킹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필름이 밑에 항상 젖어 있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마르도록 도와주는 이 압서 페이퍼를 만들었습니다. 흡수 종이죠. 이 종이를 시공하신 다음에 끼워 넣었을 때 글라스니트 로고가 보여지죠. 그래서 어떤 고객들한테 어떤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 나 글라스니트 필름을 시공했더니 이 압서 페이퍼에도 이렇게 마킹이 돼 있더라. 딱히 크게 기쁜 건 아닌데, 그래도 시스템이 잘 돼 있네? 라는 인식을 주는 고객 서비스용이고 고객 만족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마케팅 툴이기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비싸죠. 인쇄를 하고 바깥쪽에 코팅하고 이쪽엔 코팅 안 하고 조금 더 비싸긴 하죠. 근데 막 마분지를 잘라갖고서 붙이는 것보다 고객 서비스를 생각한다면은 이런 전문
도구를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웅고 핸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웅고 핸들이라는 것은 이런 채널, 스퀴즈 또는 이런 블레이드를 끼워 넣을 수 있는 기본 핸들입니다. 이 웅고 핸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자면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 풀 때는 똑 이렇게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구, 스퀴즈나 채널의 두께에 따라서 일자 나사로 조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절을 할 때 가장 좋은 조절 방법은 일자 드라이버로 조였을 때 90도보다 조금 부족한 한 75도, 80도 정도 되는 이 상태에서 누르면 똑 쉽게 풀어지죠? 자, 이 상태입니다. 똑. 이 상태가 되도록 일자 드라이버로 돌려서 조절한 다음에 체결해 주시면 됩니다. 간혹가다 웅고 핸들을 보냈는데 웅고 핸들의 나사가 꽉 조여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채널이나 스퀴즈를 딱 집어넣었을 때 얘가 90도가 부족한 75도가 아닌 110도 정도로 꽉 조여져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런 스퀴즈를 집어넣고서는 꽉 조였더니 조여지질 않고 얘가 휘어져 갖고 요 기역자가 안쪽에서 휘어져서 철이 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전화가 옵니다. 요거 불량입니다 라고 전화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요거는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절해서 아주 잘 맞는 그런 조절 범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릴 도구는요, 스트로크 닥터입니다. 요거는 전면 유리를 시공하실 때 하단 10cm나 15cm를 밀 때 가장 적합한 도구입니다. 또 후면 유리도 하단 부분의 좌측, 우측, 중간 하단 부분에 10cm, 15cm를 밀 때 가장 최적인 도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요거 도구는 이렇게 잡고 하단을 잡을 때 그대로 미는 게 아니라 어겨서 날이 이렇게 20cm 가깝게 길죠. 길지만 주로 요 5cm를 이용해서 스퀴징을 해주는 겁니다. 전체를 다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5cm만 주로 이용합니다. 이게 직선인데 어떻게 5cm만 이용하냐라고 하시지만 유리에다 대고 어기면 힘이 5cm, 6cm만 힘이 갑니다. 그래서 하단 부분은 물이 잘 안 빠져요. 각도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밀어줘야 되는데 이런 각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예각으로 잡아서 이렇게 틀어줘야 됩니다. 틀어주고 또 좌측을 잡을 때는 왼손으로 잡고 틀어줘야 돼요. 틀어서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로크 닥터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고요. 자, 아메리칸 라인 스냅 오프 칼. 이 칼은 제가 사용해봤던 올파의 모든 칼이나 한국에서 나왔던 어떤 칼보다 좀 사용하기 편하다고 할까요? 정밀한 재단을 하고 그 다음에 가다, 틀을 딸 때 유용한, 특히나 요거는 저는 이제 여기다 나를 스탠드 칼을 집어넣어서 유리 위에 대고 정밀 재단을 할 때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그립감도 좋고 그 다음에 여기가 엄지손을 얹는 이 부분이 고무로 되어 있고 이 고무의 모양이 홈이 1cm 간격으로 파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땀이 나도 미끄러지는 현상이 없습니다. 엄지손으로 잡아야 손가락 2개를 이용해서 자유자재로 그릴 수가 있죠. 재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손가락 2개, 3개를 사용해서 모든 각도를 다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파에도 이런 칼이 있지만 좀 무겁습니다. 그리고 좀 두툼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얘는 조금 비교적 날렵하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 끝이, 자, 칼을 자꾸 이렇게 자르다 보면 요 끝이 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스텐 재질인데 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얘는 다른 제품들보다 더 덜 휘입니다. 여기서 날을 끼우는 방법은 이렇게 체결을 합니다. 칼을 뒤로 꺼냅니다. 그래서 칼을 분리하고 다시 끼워서
있습니다. 아메리칸 라인 스냅 오프 나이프의 장점은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딱깍 하는 요 칼이 이렇게 나갈 때 조절해주는 요 간격이 굉장히 촘촘합니다. 그래서 칼을 어떨 때는 4cm를 뽑고 어떨 때는 3.5cm를 뽑고 어떨 때는 3.2cm를 뽑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 날이 나오는 길이에 따라서 휘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되게 섬세한 작업을 할 때는 요 간격, 나오는 간격이 따따따따 하는 요 소리 들리시죠? 요게 굉장히 안정적이고 간격이 좁습니다. 그리고 손의 촉감이 딱딱딱딱 할 때 손의 촉감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구나. 견고하고 섬세한 제품이다라는 느낌이 오는 그런 제품이죠. 여러분들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동 스프레이 물통을 소개하겠습니다. 자동 스프레이 물통이 굉장히 여러 회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 부분에서는 요 빨간 색을 갖고 있는 이 물통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물통, 차핀이라는 이 물통을 소개를 해드리고 또 저도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요걸 쓰시면 어떨까? 그래서 저희 인트라넷과 그 다음에 네이버 툴, 판매 툴 안에서 판매를 하는데요. 자, 자동 스프레이를 쓰시는 모든 분들께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자동 스프레이 물통은 대부분 거의 똑같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물을 빨아들이는 관입니다. 플라스틱 관이고요. 얘가 펌핑했을 때 여기 압축 공기를 만들어주는 공기 주입구입니다. 자, 공기 주입을 어떻게 하냐. 제가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원리를 아시고 앞으로 관리를 하시면 되게 오래 쓰실 수 있지 않나 라는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이 압축을 하는 이 피스톤, 요 플라스틱 피스톤이죠. 피스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링이 있습니다. 압축을 생성하려면 공기가 새면 안 되죠. 내려갈 때 공기가 새면 안 되죠. 링이 있고, 그 링 크기에 맞는 통이 있고요. 통에 공기가 들어오면은 얘가 공기를 밀어내기만 하고 다시 반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실링이 있습니다. 고무. 그러니까 중요한 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압축을 만드는 핵심은 요 고무 실링이고요. 고무 실링은 인터넷에서 사이즈별로 판매합니다.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을 드릴 텐데 요거 판매하는 판매처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새 제품이라 하더라도 얘가 실리콘에 구리스가 돼 있는 게 있고 안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핵심 내용인데 이 구리스가 되어 있지 않거나 구리스가 아주 소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빨리 망가지고 그리고 요 실링에서 고무가 마찰이 돼 갖고 고무 가루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일반 구리스 3,000원짜리, 4,000원짜리를 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여기다 구리스를 칠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구리스를 칠해줘야 마찰이 아주 유연하게 부드럽게 돼서 이 고무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압축을 할 때도 이 압축 공기가 잘 생성이 되죠. 사용하시다 보면 제가 요게 구리스입니다. 자, 이 구리스가 이렇게 충분히 묻어있지 않은 이 피스톤은 이게 링 밑에 보면은 요게 새카맣습니다. 그 새카만 게 뭐냐면 요 고무에서 떨어지는 고무 가루죠. 얘가 마찰이 되면서 이 고무 가루가 조금씩 떨어져 갖고 이 구리스에 묻어 갖고 이 구리스가 까만색이 됩니다. 여러분 당장 이 영상을 보실 때 한번 열어보세요. 요게 무슨 색인지. 자, 요게 까만색이라면 빨리 구리스를 이 안에 묻혀줘야 됩니다. 구리스를 이 링 테두리로 요렇게 발라주면 됩니다. 발라주면 이쪽으로 이 끝으로 구멍이 있어서 이 구리스가 또 사용하면서 이쪽으로 또 빠져나와요. 그러면 이거 잡아서 다시 이쪽으로 발라주면 되죠. 제가 이쪽 저쪽 뭐 이러니까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거 뜯어보면 간단합니다. 지금 뜯어보시고 이게 까마면은 트리오나 이런 세제로도 깨끗이 닦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안쪽도 새카말 거예요. 고무가루가 들어가요. 이 안이 새카말 겁니다. 빨리 이 안쪽을
펌핑질 해갖고서 그 안에 있는 까만 고무 가루를 세척해 주시고 그리스를 바른 다음에 이렇게 부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요, 피스톤에 압축이 안 되고 고무 가루가 나온다고 해서 새 거로도 무조건 교환을 하시면 분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야, 이거 써봤더니 별로 못 쓰더라, 비싸게 샀는데 못 쓰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예 이걸 밀어놓고 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기능을 알고 잘 사용하시면 요거 하나 갖고 2년, 3년, 4년을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걸요?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 핵심적으로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3개월 쓰시다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안 사게 되는 결과가 오고요. 그럼 안 되죠. 이게 얼마나 편리한데요. 얘는 압축을 해놓고 누르기만 하면 쫙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일반 분무기로 다 이렇게 하면은 열대 시공하게 되면 이거 10,000번 이상 할 거예요. 이거. 여기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고 몸은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하지 않죠. 유한하기 때문에 조금 이 근육이나 인대를 조금 가능하면 좀 아끼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자동 분무기도 잘 사용하셔서 애용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 도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씩 언지를 드리는데, 도구를 너무 종류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 40가지 50가지 쫙 놓고 어떨 땐 이거 쓰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 자리가 안 잡힌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적인 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구는 이 재질 자체가 좋아야 됩니다. 도구가 나빠서 도구에 자꾸 가루가 떨어지고 해서 자꾸 시공 다시 하고 하는 일들도 많은데, 그만큼 도구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인식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 기술이 정착이 안 된 거죠. 자기한테 맞는 툴을 개발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저한테 맞는 도구들은 이런 것이었고, 이런 도구들을 만들어서 우리 고객사에 판매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트라넷과 네이버 스토어팜을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도구에는 돈을 아끼시면 안 됩니다. 과할 정도로 도구를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기술 수준,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 도구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이 자기의 그 틴팅 실력과 맞물려서 같이 성장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도구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드렸고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툴 사용자 중에서 저희 관리자든 네이버에서 이 툴을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10분을 뽑아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런이라는 앞치마인데요. 이렇게 사용합니다. 묶는 것은 잭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묶는 방식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물통을 이렇게 꽂을 수 있는데, 주로 물통을 꽂는 용도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도구들이 2-3개 정도 있습니다. 항상 사용하는 툴. 툴은 서서 작업을 하실 때 항상 도구통에 있는 툴통에 있는 것을 꺼내러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동하지 않고 항상 사용하는 도구, 나이프, 스퀴즈, 플라스틱 헤라 정도는 이렇게 집어넣고 항상 작업을 하다가 필요한 건 꺼내서 스퀴징을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유튜브에서 이 앞치마를 두르고 시공을 하진 않았죠. 유튜브를 위한 영상이니까. 근데 시공이 아주 많을 경우에는 도구를 들으러 가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에 4대, 5대 혼자서 그렇게 시공하신 경우는 시간이 아까운 거죠.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에이프런 치마를 판매도 하지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스토어팜이나 그 다음에 글라스니트 인트라넷 안에서 사주시는 분들에게 10분을 뽑아서 각각 5분을 뽑아서 이 에이프런 앞치마를 선물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구에 대한 설명을 열심히 드렸는데, 앞으로 또 새로운 툴이 나오면 설명을 해드리고 소개하고 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을 봐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